가져와봐. 그거 말이야. 이 팀장. 자, 펜 줘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하루 이틀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영자분들은 투비 이미지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직관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가져와봐.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도면을 갖다가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도면이 있어야 비로소 팀장이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팀장이나 팀원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공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경영자들은 검증하는 사람, 품질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행하는 사람한테 자꾸 품질 관리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면 실행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져와봐. 그거 말이야. 이 팀장. 자, 펜 줘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하루 이틀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된 말로 일을 시킬 때 여러분들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대행을 해서 일을 할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그걸 성과라고 해요. 이걸 가져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전에 경영자들이 팀장하고 혹은 팀원하고 일을 실행할 사람하고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케치 페이퍼를 활용을 해서 실행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결과물의 기준을 갖다가 사전에 받아보는 것. 이게 검증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 합의한 결과물을 코칭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나면 합의한 결과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실행 방법에 대한 것들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 실행 방법을 검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실 것.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실 것. 이게 검증자, 감리자로서의 행동이고 이 과정을 우리가 성과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결과물을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물로 이루어내는 상태를 목표를 성과로 창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하는 메커니즘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집을 짓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설계를. 설계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조감도, 완성된 구조물의 이미지를 대략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도를 그려요.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 그 도면을 우리가 경영에서는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목표를 전략이나 방법이라고 하는 소위 시공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시공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완성된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완성된 건축물을 성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영자들과 팀장 혹은 팀장 입장에서도 경영자를 상대할 때 도면 없이 저 27평짜리 빌라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가 짓고자 하는 빌라가 어떤 빌라인지 이야기를 해봐. 이런 것도 이야기도 없고 빌라를 어떻게 짓겠는지 시공 절차나 시공 계획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27평짜리 빌라가 완성되었으면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조감도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현관과 큰 방과 작은 방과 다용도실과 위치는 어떻게 됐는지를 설계도면으로 이렇게 해서 좀 보자 그러면 좋을 텐데 경영자분들은 투비 이미지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직관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가져와봐.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절차를 자꾸 지시하려고 그러세요. 도면을 갖다가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도면이 있어야 비로소 첫 단계인 팀장들이 혹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대표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일을 통해서 기대하는 결과물이 저런 결과물을 기대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것도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사전에 검증 작업을 거쳐 주셔야 돼요. 감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고야 나중에 가서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좀 길면 중간에 반드시 중간 점검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열흘 정도 걸리는 일들도 최소한 2번 정도의 중간 결과물들을 어떻게 지금 이제 완성했는지 남아있는 결과물은 뭔지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실행하는 팀장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팀장이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일을 시키지만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스스로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위치라면 나는 오늘 보고할 것 같은데 보고가 안 들어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왜 그거를 그러면 그게 불확실했으면 왜 그 전에 차라리 그냥 얘기를 하면 어땠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속을 이제 부부를 끓는 거죠. 왜 이제 얘기해? 왜 이제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뭐라도 했을 텐데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아, 예, 시킨 대로 확인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으면 한번 봐주십시오. 대표님 딱 보면 야 미리 왜 이야기 안 했어?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그겁니다. 네네네. 그 미리 왜 안 했어가 스케치 페이퍼거든요. 야, 그러면 김 팀장 미안한데 여기 고생했는데 알겠는데 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가 하기 전에 네가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지 나한테 좀 알려줘. 손으로 써도 상관없어. 대표님 제가 3일 후에 이거 드릴 텐데 대표님 원하는 게 맞는지 한 번만 좀 컨펌 좀 해줘.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딱 그겁니다. 예, 딱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어디 뭐 놀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바쁘죠. 근데, 예. 경영자가 원하는 성과가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도면 없이 일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 도면을 경영자가 잘 원하지 않아요. 자꾸 제목만 물어요. 너 뭐 할 건데? 언제까지 할 건데? 이것만 자꾸 물어요. 어떤 결과물을 낼 건데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캐스케이딩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가 월간 단위로 달성해야 될 성과가 이거고 목표는 이거야. 그 목표 중에서 1주차까지의 주간 성과 목표는 뭐고 2주차까지의 주간 성과 목표는 뭐고 3주차까지의 주간 성과 목표는 뭔지 그리고 월요일에 1일 목표가 뭔지 화요일에 1일 목표가 뭔지 각 기간별로 해야 될 일과 창출해내야 될 성과의 목표를 갖다가 기간별로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목표 중에서는 지향적 목표라고 하는 고얼이 있고 상태적 목표라고 하는 오브젝티브가 있어요. 지향적 목표는 올해 목표 얼마입니까? 예, 매출액 50억입니다. 지향적 목표.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이나 지향점, 목적지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지향적 목표, 고얼이에요. 상태적 목표는 목표가 50억이 달성이 되었을 때 12월에 50억 목표가 달성된 상태를 마치 건물의 조감도나 설계도면처럼 한번 그려서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타겟 고객별로, 그 다음에 아이템별로, 기간별 금액별로, 지역별로 목표가 달성된 상태가 어떻게 되기를 희망한다를 마치 건물의 설계도면이나 조감도처럼 구체화해 놓은 것을 상태적 목표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개 경영자들이 팀장에게 혹은 실무자들에게 일을 시켜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답답함의 핵심은 뭐냐? 최종 결과물이나 과정 결과물에 대한 상태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번 주에는 어떤 성과로 드러났고 월간 성과는 어떻게 창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경영자들이 지향적 목표든 상태적 목표든 목표는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하는 사람의 실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대법 늦춰요. 뭐 하고 있겠지. 하고 있겠지. 그러고 나서 하루에 시간을 더 주고 그러다가 뭐 제가 출장 가고 이래서 조금 더 팔로우가 안 되다가 또 만나서 얘기해 보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것의 잘못도 99%는 경영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룰을 안 정한 거예요. 만약에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으면 자 그러면은 1주 정도 지나서 과정 결과물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 나한테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 1주 되는 시점에 실제 그렇게 성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남아있는 과정 결과물이 어떻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한테 이야기해 줘. 내가 바쁘니까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요 룰을 정해야 돼요. 이 룰을 정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물으면 안 와요.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as soon as possible 가급적이면 좀 빨리 보고 싶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훈련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미주알 고주알 리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경영자와 차하위 실행자 사이에는 미주알 고주알 토크라는 게 필요해요. 주로 1일 정도 하면 좋아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어저께 합의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난제가 있어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옆에 있는 김영욱 대리한테 이야기해서 뭐 어떻게 했습니다. 아 내일 이거 할 건데 참 지금부터 걱정이네요. 보면은 훤하게 유랑도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가 김영욱 대표님 다 보이시는 거예요. 네.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내한테 보고해가 아니고
네가 일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네 나름대로의 일기를 한번 적어봐. 진짜 원하는 예. 게 그거거든요, 사실. 예.